자, 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랩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든 총재들도 이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시도에 나서고 있고요. 자, 어제 블랙 먼데이를 보는 아시아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그 날을 보냈다라고 이제 우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그 1987년 이후 최악의 이제 하락폭을 보냈던 하루였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12% 이상, 그리고 토픽스도 9% 가까이, 그리고 결국 올해 초부터 이제 만들어왔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하는 수준까지 이제 하락폭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을 거래하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시장을 통해서 그 포지션을 해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하락이 좀 글로벌리 전반적인 큰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몇 가지를 좀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뭐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발생할 거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의 약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측면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런 엔화 강세는 사실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이 경제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제 그 일본 낙폭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동시에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제 미국 경제 우려 역시도 사실이 이슈가 되는데, 좀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는 총재들이 나가서 그 시장에 대한 반응 혹은 경제에 대한 반응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의 대응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장이 10% 혹은 그 이상 하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기존의 경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정도의 언급만 보이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들 에서 일본에 대한 투매가 굉장히 심했던 것, 혹은 그 공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심하게 잡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것 역시도 시장의 하락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내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로 빠졌어야 될 이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게 경기 침체였었죠. 미국에서 전해진 경기 침체 소식. 자, 가능성 그리고 그 이슈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사실 연준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많이 보셨던 게 그 미국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 약 한 1년 이후부터 발생했던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커다랗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한 1-2주 사이에 그 언론 그리고 다양한 이제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연준 출신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룰이다 라는 이게 지금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이제 그 샴의 법칙을 들어서 지금 2023년 4분기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50대 50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샤멜 법칙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언급됐던 그런 이제 중요한 법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20년 가까이 봤을 때 많이 언급됐던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이게 그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사실 지표들 중에서 보자면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 판단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실업률 최근 3개월 실업률이 그
현재 실업률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0.5% 이상 상승할 때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이제 그런 이제 룰이긴 한데 지금 이게 한 0.6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그 근거를 보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지표 하나만 놓고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서 수익률 곡전 역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선행 경기 지표들이 둔화된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사용할 때 더 유용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사실 공교롭게 지금 샴의 그 법칙 같은 경우도 0.5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수익률 곡전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조금 좀 과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과한 면이 있다.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셀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많이 발생했었죠. 자, 다우 지수 1000포인트 하락한 건 정말 오랜만에 봤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지로 짚어주시죠. 네, 상황은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요 종목들의 변동률을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3에서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포스러웠던 게 나스닥이 약 한 3% 언저리로 지금 하락을 마감했지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6% 이상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 보면서 투매가 이어지는 혹은 이제 포지션이 청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앞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제 부진한 고용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공포감을 너무 많이 촉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 이제 한 줄기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모습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좀 용기 있게 시장의 상승을 얘기했던 하우스들인데 맥컬이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 혹은 뭐 메인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독립 리서치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에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콜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식이었고요. 또 ISM 서비스업 PMI까지 확장세로 전환되면서 뭐 그래도 서비스업 지표는 괜찮지 않냐, 경기 침체에 너무 우려가 과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고요. 자, AI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장의 리스크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있는지 AI 모델의 평가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어제 하루 급락도만 우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 경험상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급락으로 보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그때 국내 증시가 약 10% 정도 하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충격이 리만이 부도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충격에서 과연 발생했는가라는 것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앵커님의 앞선 발언과 비슷하게 이 정도까지 급락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국판, 미국판에서 각각 다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28이라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42까지 올랐고 미국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0이었던 게 이번 주에 30까지 올랐는데 이 해당 지표는 10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급락 구간은 100까지 상승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을 때는 한 60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 숫자만 놓고 본다면 AI 모델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건 맞지만 그 수준 자체가 금융위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던 그런 시장의 구조적인 충격이 있었던 상황과는 우선 다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판부터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번 주 AI 위험 수치는 42를 이제 밝혔는데 지금 42라는 수치는 2023년 후반 그리고 2024년 초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0에서 100까지 위험도 수준 중에 41을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판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보다는 위험 수준이 낮은 30.8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그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은 존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제 조금 방어적인 섹터라든지 이제 분산 투자 전략까지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해석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공포에 팔고 환희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얘기들도 있죠. 네, 투자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오기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